중국 경제는 최악의 경제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 만났는데 중국이 어쩌면 곧 디폴트를 선언할지 모른답니다. 디폴트 아세요? 파산입니다. 우리가 IMF 맞은 게 우리가 그때 디폴트 선언했거든요. 지금 중국이 디폴트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하게 살려달라고 지금 읍소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어떤 분 얘기인데 그 정도로 중국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뒷배가 되어 왔던 두 나라가 하나가 러시아, 하나가 중국이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한반도 지정학을 얘기할 때는 한미일 북중러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되면서부터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그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이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국호도 져주고 인공기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김일성을 갖다가 지도자로 세운 사람도 스탈린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소련이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25 전쟁 때 누가 사주해서 6.25 전쟁 일으켰어요? 그 스탈린이 소련이 사주해서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군대 대줬습니까? 6.25 전쟁 때. 중국 군대가 와서 싸운 거잖아요. 우리가 1.4후 이후에 싸웠던 상대가 북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중국군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후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뒷배였고 북한을 뒤를 봐주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다 골로 가고 있잖아요. 골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은 뭐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 입장으로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통일의 기회인데 이거 우리가 멍청하면 통일의 기회로 만들 것 같아요 아닐까요? 우리가 멍청하게 준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회와 더불어 위기도 같이 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기회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적 기회를 우리들이 잡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서 그 역사적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움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고 통일을 실현해야 돼요. 통일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느냐.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지금 이런 위기가 오늘 우리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남 갈등 분열이에요. 한국 사회의 정치 이념적 분열. 여러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런 때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분열된 때가 있었습니까? 한국 사회가. 근데 지금 우리가 역사적 변곡점인데 이 분열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실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한 사회가 하나 안 되고 어떻게 북한하고 통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 통일 얘기하는 데가 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초청연사들 부르면 진보 보수 다 같이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통일하려면 북한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북한에 따뜻하게 햇볕을 씌워줘 갖고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 햇볕 정책 아시죠? 근데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거 대북 퍼주기 아니냐 이거. 우리가 갖다 준 돈 갖고 북한이 뭐 했냐. 자기 체제 유지하고 핵무기 개발하는데 다 쓴 거 아니냐. 우리가 이용만 당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니까 뭘 얘기하냐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느 게 옳은 것 같아요? 이게요 두 가지 방법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당근 주잖아요. 북한은 당근만 받아 먹어. 우리가 제재 압박이라는 거 고통 주잖아요. 고통을 주면요 이 고통을요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북한 주민들만 고생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는요 스위스제 와인 사다가 살만 뒤룩뒤룩 찌고 있잖아요. 사치품 사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다라고 하는 게 보면 그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번갈아 가면서 권력을 잡는데 일관된 정책을 핍니까? 정권 바뀌면 정책이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다르고 윤석열 정부 때 다르자니까 북한은요 이게 우리가 정권 바뀔 걸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보세요. 청와대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고 의회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민주당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한국은 통일 문제를 놓고 북한 문제를 놓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일관적 정책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열돼 있으니까 북한에서 핵무기 갖고 우리 갖다 위협하면 우리 어떻게 나오냐면요 한쪽에서는 강경책으로 가자는
한쪽에서는 온건책으로 가자. 우리끼리 분열해버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번에도 풍선 날리니까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 대북 확성기 뭐 전단 덧뿌리자.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야, 그러다가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근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분열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과정과 방법에 대한 내용 갖고 암만 얘기해봐야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분열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뭐냐면요,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목표와 비전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야, 진보, 보수, 한국의 시민사회 전체가 모여갖고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만들게 되면요, 과정과 방법에 대한 건 얼마든지 유연하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표를 먼저 정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에 대한 걸 설계하는 거지, 목표도 정해놓지 않고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을 드려보려요. 통일 한반도의 비전은 뭐냐 이거예요. 통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반도에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이게요,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을 통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를 꼽으라면 어떤 나라를 꼽겠습니까? 독일보다 더 성공한 나라가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통일을 했어. 미국을 통일의 사례로 얘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저희밖에 없어요. 미국이 여러분 영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죠. 앞에 유나이티드가 무슨 뜻인가요? 통일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미국 민족 있어요, 없어요? 미국 민족 없습니다. 미국 가보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천태만상 인간 세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짧은 200년 세월 동안에. 도대체 그럼 뭘 갖고 미국은 통일했을까요? 민족이라는 개념 갖고 통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갖고 통일했냐면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전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요,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독립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독립전쟁을 앞두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된다는 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어떤 나라를 이 아메리카 대륙에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독립의 비전에 대한 것을 선언문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 선언문이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건국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그 자명한 진리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그 일정한 권리란 뭐냐면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이다. 이와 같은 천부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정부나 통치자가 개인의 조름한 자유와 인권을 해치고 침해하게 되면 그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독립선언문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상하게 들렸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로 들렸습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들렸죠? 그 왜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얘기를 듣고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아주 설명을 잘 해놓고 있는 이 선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어떤 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냐면 바로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될 때 이 독립선언문이 나오던 17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이, 여러분, 그게 아주 보편타당한 얘기였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 가보면 영국의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 누가 있어요? 천민계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군주제, 봉건제, 신분제 국가였습니다. 그럼 영국 같은 나라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국만 봉건제, 군주제 국가가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고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요, 우리 조선시대는 1776년에 조선을 다스리던 왕이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정조임금입니다. 정조임금이 그래도 괜찮은 임금이죠. 정조임금이 그 우리 그저 조선시대 역사에 여러분 세종 다음 정조를 쳐주잖아요. 효자라 그러고. 그 정조임금 앞에 가갖고 전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랬으면 뭐가 지금 이거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이 이렇게 단순하게 쓰여져 있지만 이 말은요, 이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 시대로 올라가 보게 되면 이거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급진주의적 정치 철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이상이 실현된 나라,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그 이상이 실현된 나라를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실현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건국의 이상은요, 새로운 나라,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해보지 않았던 그런 나라를 우리가 실현하겠다. 우리는 전입니다. 왜 이런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